안녕하세요. 명순혜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노안을 늦추는 방법 또는 시력을 개선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튜브나 네이버에 찾아보면은 모르는 정보가 없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해드리는 말씀은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고 어떤 전문가도 해주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제가 스스로 좀 깨달은 부분이니까 재미삼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치를 따져서 항상 말씀을 드리니까 이 돌팔이 말이 좀 이치에 맞다 그러면은 실천하시면 됩니다. 우리말에 눈이 구백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우리는 잠을 자는 시간 빼고는 눈을 뜨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죠. 제가 근골격 통증에 대해서 항상 굳어 있는 곳은 통증이 있다. 그래서 눈깔만 빼고 다 조져라. 이런 농담을 자주 하곤 하는데요. 자, 우리가 노안이라고 합니다. 노안. 즉 나이 들어가면서 눈이 시력이 나빠지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노안의 형태가 아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안 보여서 돋보기를 쓰지만 먼 데는 잘 보이는 분들 있죠. 보통의 이제 노안입니다. 자, 이 정도는 뭐 살만하죠. 먼 거리는 잘 보이니까 운전하기도 불편하지 않고. 그런데 가까운 글씨를 보려면은 돋보기를 써야 되는 분들이 있죠. 그게 보통의 노안입니다. 자, 근데 더 안 좋은 사람들은 멀리도 잘 안 보이고 가까이도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안경을 써도 큰 효과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안에다가 시력도 안 좋은 것이죠. 제가 이제 근골격에 대해서 많은 그 통증 환자를 접해보면서 깨달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해드린 이야기가. 자, 그러면 왜 시력이 나빠질까? 근골격이 굳어지는 과정과 똑같다는 것이죠. 제가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몸은 신경으로 다 되어 있죠. 우리가 근육을 과하게 쓰게 되면은 그곳에 피군이 누적이 되면서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증이 생기죠. 이 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눈 시신경을 과하게 쓰게 되면은 반복적으로 피곤이 누적이 되면서 점차 이제 시력이 나빠집니다. 그러면 근육은 왜 통증이 생기고 눈은 시력이 나빠질까요? 즉, 그 신경들이 굳어지면서 어떤 전기적인 신호가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자, 굳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가 이제 과하게 쓰는 것입니다. 저 운동선수들처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과하게 씁니다. 어떤 특정 부위를. 자, 동물들을 보십시오. 그냥 어슬렁어슬렁 다니다가 그냥 그 사냥감을 잡을 때만 전력 질주합니다. 그래서 굳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취미 생활로 골프를 친다. 또는 테니스를 친다. 축구를 한다. 그러면은 과하게 쓰게 된다. 그러면 무릎이라든가 어깨, 손목 이런 데가 고장이 나죠. 프로 선수들은 밥만 먹고 그 운동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부상들이 따라다닙니다. 자, 그러면 눈으로 돌아가서, 자, 눈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시신경이라고 합니다. 신경 세포들이죠.
귀, 청각이죠. 이 소리를 듣는 것은 이제 청각 세포라고 하죠. 결국 이제 신경 세포죠. 후각, 후각 또한 세포가 후각 세포가 냄새를 감별하는 것이죠. 근데 참 오묘하죠. 그 냄새의 종류가 수백 가지를 그렇게 가려냅니다. 이 후각이. 귀도 마찬가지고 이 눈을 보십시오. 수만 가지 그 색깔을 구별해냅니다.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이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먼저 왜 시력이 나빠지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동물처럼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책을 보지도 않고 핸드폰도 안 보고 TV도 안 보는 동물들은 눈이 나빠질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 현대인들은 시력을 과하게 씁니다. 근육을 과하게 쓰듯이. 시력을 쓰는 게 뭘까요? 바로 초점을 맞춰서 책을 장시간 읽는다든가 또는 스마트폰, TV를 장시간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보려면은 멍 때리고 보이지 않죠. 초점을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즉 신경을 써야 됩니다. 시신경을 쓰는 거죠. 우리가 운전하고 나면 또 눈이 침침해지는 분도 있잖아요. 자, 긴장을 하면서 초점을 맞춰서 전방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에 눈이 좋았었는데 알게 모르게 시력이 너무 나빠졌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 시력을 과하게 쓴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젊었을 때는 밤새 책을 봐도 눈이 침침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피의 흐름이 좋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조금만 책을 본다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은 침침해집니다. 자, 처음에는 맑았는데 조금 보다 보면 침침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 이 침침하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즉 부하가 걸린다는 뜻입니다. 부하가 걸리지 않고 피의 흐름이 좋다면은 침침함이 금방 오지 않고, 그러니까 그 시신경이 굳어 있는 사람일수록 침침함이 빨리 옵니다. 풀려 있는 사람일수록 좀 길게 봤을 때 침침함이 오고, 즉 시력이 나쁜 사람일수록 침침함이 빨리 온다는 거죠. 자, 나빠지는 과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몇 시간을 봐도 침침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책을 보고 난 다음이나 또 책을 오래 보고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눈이 침침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침침해진다는 뜻은 근육으로 말하면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데 그 근육이 힘이 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막 참고 근육을 계속 쓰다 보면 막 덜덜덜 떨리기도 하고 거의 피곤이 누적이 되죠. 자, 이 근육은 그렇게 이제 내가 힘들다라는 것을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눈은 아프지는 않죠. 근데 뭘로 전달하냐? 바로 침침함입니다. 침침해졌다는 것은 그쪽으로 피가 오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려고 또는 뭐 눈이 침침하다고 아픈 것도 아니고 이 침침함을 참고 계속 봅니다. 자,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눈이 급격히 나빠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근골격 통증이 생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느 임계점을 지나서 처음에는 잘 느끼지를 못하죠. 그렇지만 어느 임계점을 지나면은 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느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통증이 어떤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무릎이나 이제 어깨라고 했을 때 어떤 때는 좀 괜찮다가 또 어떤 때는 좀 아프다가 그냥 살다가 이제 이게 상시적으로 아픕니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막 잘 때도 아픕니다. 즉 굳어짐이 심할수록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는 운전만 하고 나면은 좀 침침하는 정도. 그리고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근데 그 눈을 점점 막 혹사, 즉 초점을 맞춰서 책을 오래 본다든가 스마트폰을 본다든가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다 보면은 아주 빠르게 굳어집니다. 이 시신경들이. 그래서 점차 피가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만 봐도 스마트폰을 조금만 봐도 눈이 금방 침침해집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과거에는 눈이 좋았는데 눈이 갑자기 나빠졌다는 분의 공통점이 뭐냐? 눈이 침침한데도 계속 과하게 쓰는 사람들입니다. 눈이 침침하다는 뜻은 근육이 피곤하니까 쉬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지금 눈이 힘들다, 시신경이 힘들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그때 쉬어줬으면은 이 노안이 즉 시력 저하가 그렇게 빨리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참고 계속 봅니다. 초점을 맞춰서 시신경을 이제 혹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신경이 급격히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가 멀게 눈이 침침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가까운 거리도 안 보이고 멀리도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안경을 써도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자, 과하게 시력을 쓰지 않은 분들은 그냥 나이 먹으면서 노안이 옵니다. 이런 분들은 근거리, 즉 가까운 것이는 안 보여도 먼 거리는 잘 봅니다. 자, 그런 분들은 뭐 눈을 혹사시키지 않고 단순한 노안이죠. 그런데 시신경을 그렇게 혹사를 시켜서 시력이 나빠져 버리면 앞에 것도 안 보이고 멀리 것도 안 보입니다. 이 시력이 나빠지면은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이 괜찮다고 해서 자꾸 그렇게 침침한데 자꾸 책을 보고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은 급격하게 노안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눈이 침침해지면 절대로 책을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푸는 방법이 뭘까요? 반전. 더 눈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 자, 눈을 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죠. 잠을 자면은 모든 신경이 꺼집니다. 그러면서 쉬어주게 됩니다. 눈이 침침한 신분일수록 눈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쉬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을 때는 눈을 감고 계셔야 됩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도 뒤돌아보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뜨고 있는 게 좋습니다. 눈 시신경에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근육도 굳어서 통증이 생겼지만 이제 저는 항상 신경이 굳었다고 그러죠. 그 굳어서 생겼지만 거길 쉬어주면은 좀 통증이 그곳이 이제 풀리죠. 풀리면서 통증이 사라집니다. 자, 근데 심하게 굳은 사람은 쉰다고 잘 풀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과하게 쓴 곳은 쉬어주면은 풀어집니다. 이 시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어주면은 풀어집니다. 자, 그런데 적극적으로 풀어주는 방법이 뭐냐? 눈알을 그 좌우로 어, 바라보기도 하고, 우리가 그 코미디언 개그맨 이경규가 이 눈알 막 굴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좌로 우로 위로 아래로, 그리고 크게 이 눈알을 굴리고 운동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침침한데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눈이 맑아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 이유가 피가 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해주는 것도 눈에 아주 좋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 눈이 침침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침침함을 참아가면서 초점을 맞춰서 책을 읽는다거나 스마트폰을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짧게 보시고, 시력이 필요 없을 때는 눈을 감고 있거나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냥 눈을 뜨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눈알 운동도 해주고, 가끔은 따뜻하게 눈을 찜질을 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차가운 얼음물 또는 얼음을 갖다가 너무 차게는 하지 마시고 잠깐 눈 전체에다가 대주는 것입니다. 신경에 자극을 주는 것이죠. 따뜻한 물이나 또는 찬물로 자극을 주면은 신경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혹독하게 혹사를 시켰던 시신경을 풀어주면은 마치 근육 통증을, 그 굳은 신경을 풀어주면 통증이 사라지듯이 시력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력을 과하게 쓰지 않고 단순히 노안이다 이런 분들은 먼 그 사물에 초점을 맞춰서 보기도 하고, 초록색, 산에 가면 다 초록색이죠. 초록색 소나무를, 숲을 자주 봐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력이 그 침침함이 많으신 분들은 초점을 맞춰서 보는 연습보다는 그냥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푸른 숲을 이제 자주 보는 것입니다.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이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현재 눈에 그 피곤함이 누적돼서 침침함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냥 숲을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혹사시키는 그 이치를 살펴보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뭐 그분들이 훨씬 안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 시신경을 과하게 초점을 맞춰서 책을 오랫동안 보면 당연히 이 시신경을 혹사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시신경의 흐름이 나빠져서 눈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운동선수들을 보십시오. 안경 쓴 사람이 거의 없죠. 시신경을 혹사시키지 않습니다. 그 공을 따라다니면서 잠깐 초점을 맞추면서 운동을 하죠. 공부는 밤새 하죠. 자, 그래서 이 사격 선수라든가 또는 야구 선수, 이 공을 쫓아다니면서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눈이 아주 좋죠. 자, 아무튼 현재 시력이 좋으신 분도 이 스마트폰이나 책을 읽으실 때 눈이 침침해지시면은 바로 멈추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최대한 평상시에 쉬어주라는 것입니다. 쉬어줄 때
이 시신경의 흐름이 나빠졌던 그 피의 흐름이 나빠졌던 곳이 풀리면서 피가 갑니다. 즉 회복이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쓰시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영업용 택시처럼 과하게 써버리면은 빨리 노화가 돼버리지만 적당하게 쓰면은 아주 오래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침해지면은 지금 부하가 걸리고 있구나 내 눈에, 즉 피가 덜 돌고 있구나, 그래서 시신경이 제 기능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침침해지는구나, 그런 때는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이 된 다음에 또 쓰면은 이게 노안이 아주 천천히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시력이 나빠졌어요, 이미. 자, 그러면 금방 눈이 침침해집니다. 자, 그런데 노안을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침침해졌어. 그런데 더 침침해질지 모르고 침침함을 참아가면서 막 책을 보고 신문을 보고 스마트폰을 보십니다. 유튜브 보면 재밌으니까 계속 보게 되죠. 그러면 더 급속하게 그 시신경이 굳어지면서 더욱 눈이 침침해집니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눈이 침침해지면. 자, 우리가 청각을 비유를 들어서 한번 제가 과하게 쓰면은 나빠진다는 이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각. 자, 눈은 떠 있는 순간 계속 그 시신경이 작동을 하지만, 일을 하지만, 이 청각은 들리는 소리만 귀에 청각이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귀가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지만 눈 나쁜 사람들은 매우 많죠. 특히 현대인들은. 우리가 이어폰을 끼고 귀를 혹사시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청각신경이 혹사를 당하는 것입니다. 자, 소리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청각세포가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일상생활 하는 것처럼 청각을 쓰면은 절대 고장이 안 나죠. 그렇게 쉽게 노화가 안 되죠. 자, 그런데 몇 시간씩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 청각세포를 혹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 혹사를 당하면은 그쪽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피가 덜 오게 되고, 그러면 또 굳어지고, 그런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즉, 혹사를 시키는 곳은 반드시 굳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세포 중에서 가장 예민한 게 바로 이 시각세포입니다. 피곤해지면 가장 먼저 눈이 피곤해지죠. 그만큼 섬세한 세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못 가면 바로 침침을 해지는 것이죠. 저는 제가 이런 이치나 원리를 좀 깨닫게 된 이유는, 제가 이 근골격 통증에 대해서 많은 환자를 접해보면서 왜 굳어지는가,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눈이 나빠지는 원리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제가 저는 20대 때부터 이 안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안경을 벗으면 가까운 데는 작은 글씨도 잘 보였고 큰 불편함이 없고, 안경을 쓰면 또 시력도 0.9 정도는 나오고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지도 않는 실력으로 책을 쓴다고 한 4년 전부터 컴퓨터를 너무 많이 봤고, 또 제가 이제 톡방에 그 답변을 쓴다고 문자도 많이 보고 톡방도 많이 보고, 또
저도 심심하면 유튜브를 많이 보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누룩을 택배로 이제 보내드리는데 그 송장을 문자로 받아서 이 송장을 쓰는데 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틀리면은 또 이제 잘못 가니까 그걸 한 3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혹사를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괜찮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운전을 하면은 눈이 굉장히 이제 침침해져요. 근데 또 그 시간 지나면 또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또 스마트 점차 스마트폰을 예전에는 뭐 1시간을 봐도 피곤하지 않았는데 이제 컴퓨터든 스마트폰이든 한 20분만 봐도 바로 이제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그걸 몰랐죠. 그런데 점점 이 노안이, 아니 노안이라기보다 시력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분명히 우리가 눈을 혹사시키면 눈이 나빠진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 침침해졌을 때 그걸 참고 저는 눈이 침침해지면 거기다 얼음찜질을 해가면서 눈을 맞게 해가지고 막 컴퓨터를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진맥진한 놈 같다가 찬물 샤워를 시켜갖고 일을 계속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임계점에 지나니까 눈이 급속히 나빠지는 겁니다. 막 가까운 거리도 안 보이고 멀리도 안 보이고. 처음에는 뭐 눈 운동이라도 좀 해주고 산속에 가서 숲이라도 보면은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때는 모든 것이 무용지물입니다. 일단 눈이 혹사를 당해서 그 신경 세포들이 그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깨우치고 나서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조건 눈을 쉬어주는 것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 신경이 굳어서 통증이 생긴 곳은 안 쓰고 쉬어주면 그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끊고 눈을 쉬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점차 좀 시력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무릎이요, 처음에 아플 때는 붓지를 않아요. 단지 그 속에 보면은 단단한 어떤 결절 같은 게 생깁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게 심해지면은 부위가 넓어지면서 부어오릅니다. 우리가 발목이 아픈 사람들 보면 발목이 조금 아픈 사람은 붓지 않지만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질수록 붓습니다. 두꺼워져요. 왜 두꺼워지냐? 혈액순환이 극도로 안 되게 되면은 그쪽에 물이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붓기가 있는 것입니다. 종아리가 붓는 분들도 많이 있죠. 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피곤해지고 그게 침침해지고 혹사를 시키고 시신경이 굳어지기 시작하면은 이 눈의 망막이라든가 수정체가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면 그 기능이 나빠집니다. 그러면 눈이 더 침침해집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 침침해지면은 절대로 시각을 쓰지 마라. 바로 쉬어줘라. 그게 시력을 최대한 보호하는 길이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눈을 쉬어주고 초점을 맞추지 말고 쉬어줘라. 그리고 눈알을 좌우로 자꾸 운동을 시켜줘서 피의 흐름을 좋게 만들고 산에 가면은
푸른 숲을 바라봐라. 초점을 맞추지 말고 바라봐라. 음, 그리고 중요한 게 눈 주변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자, 눈 주변하고 이 시신경하고 뭐 큰 연관이 없을 것 같죠? 자, 그런데 이 말초신경이죠. 이 피부. 자, 이 말초신경과 이 말초신경들이 굳어 있으면은 그 내부의 장기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눈 주변을 손톱을 직각으로 세워서 꽉 누릅니다. 눈썹 밑에 같은데 또는 눈 밑. 그래서 피부가 손상되지 않게 그 뼈를 긁어보면은 굉장히 아픕니다. 자, 근데 눈이 침침한 사람일수록 아픕니다. 자, 저는 뭐 눈구멍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다 풀어버렸는데, 자, 반드시 거기를 풀어주면은 눈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눈 시력에. 자, 그리고 안구 건조증 또는 뭐 눈에 어떤 이물감 또는 눈물이 나는 분. 자, 이런 분들은 다 어떤 눈 주변에 신경들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마부터 눈썹 밑 또는 눈꼬리, 코 위에 이쪽을 깊게 파서 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비문증이나 아무튼 눈에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은 근골격에 나타나는 그 통증의 원인처럼 그 주변의 신경들의 어떤 흐름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즉 신경의 흐름이 왜 나쁘냐? 피가 못 가니까. 자, 피를 가게 해주면은 모든 세포, 즉 신경세포는 제 기능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 주변을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번에 시골에 계신 한 형님이 눈 한쪽이 항상 떨리고 피곤하고 운전하다 보면은 매우 불편하셨는데 그 눈 주변 그 아픈 곳을 풀어서 거의 완벽하게 나았다고 그렇게 녹음해드린 내용이 있었죠. 자, 그 녹음 내용을 듣고 저기 김앤지, 김천인지 연락이 오셨어요. 자기하고 똑같아 증상이. 이 눈이 떨리고 너무 피곤하고 괴롭다. 그래서 서울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까지 너무 멋이니까 제가 부안에 내려갔을 때 그때가 한 달 전인데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안은 좀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한번 풀어드렸어요. 눈 주변을. 그런데 한 번은 그게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이 굳어있는 그 범인이 정확히 어딘가 숨어 있는데 이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또 아직 많이 불편해 하셨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잠깐 풀어보면 눈이 또 맑아져요. 떨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또 그 형님 댁에 한번 찾아가서 그 형님한테 또 풀고, 본인이 또 풀었더니 이제 지금은 그 증상이 70%가 사라졌다. 그 아픈 곳을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서 풀지 못하겠는데, 아무튼 거기만 풀면은 100% 눈떨림이 없어질 것 같다. 이런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눈에 나타나는 모든 질병, 그리고 근골격에 나타나는 모든 통증은 피가 못 가서 생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 근육이 아파서 무릎이나 어깨가 아팠을 때 그 신경세포가 나한테 통증을 전해듯이
그 신경세포에 피를 주물러서 피를 가게 하는 순간 그 통증이 사라지듯이 이 눈에 나타나는 모든 불편한 것들도 신경의 어떤 흐름이 나빠져서 생겼다는 것이죠. 근골격 통증과는 좀 틀리죠. 막 안구 건조가 너무 심하다거나 비문증이 있다거나 또는 이물감이 있다거나 또는 시력이 저하되었다거나,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눈 주변에 흐르는 신경의 흐름이 나빠졌다. 피의 흐름이 나빠졌다. 신경세포는 피만 잘 가면 정상 작동을 한다. 자, 어떻게 보면은, 자, 눈 질병 중에 가장 흔한 게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이 있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지니까 좀 그쪽으로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자, 그러면 녹내장과 황반변성은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거의 불치병에 가깝고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자, 이런 것조차 저는 그 부위로 흐르는 신경의 흐름이 나빠서 생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백내장은 단순히 수정체, 카메라 렌즈에 때가 낀 것입니다. 그래서 백내장은 동네 병원에서도 간단하게 하죠. 이 백내장이 심해서 시력이 나쁘신 분들은 이 백내장 수술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눈이 맑아지죠. 자, 그런데 이 백내장도 이제 수술을 잘 하시는 데 가셔서 해야 되는데, 쓸 때까지 쓰고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할 때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칼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물을, 그러니까 우리 수정체는 자연물이잖아요. 원래 몸의 일부지만 그것을 대체한다는 것은, 다른 그 이물질로 대체한다는 것은 꼭 좋은 일만은 아니죠. 그렇지만 백내장이 너무 심해서 시야가 너무 안 좋으면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을 한번 하면은, 안전하게 하면은 아무 탈이 없죠. 자, 그러면은 유명한 병원, 즉 성모병원이 그 안과로는 가장 잘 수술을 잘 한답니다. 그런데 거기는 백내장 수술 한번 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을 기다려서 하시든, 근데 이제 좀 빨리 하고 싶으면은 그래도 유명한 소문난 안과 병원을 가시는 게 좋죠. 다른 부위도 아니고 눈을 손대는 수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수술이라도. 자, 그리고 안경점에 가면은 그분들은 이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이 안경을 맞추러 옵니다. 그러면 백내장 수술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도 이제 안경점 다니는 단골집이 있는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느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은 다 효과를 보더라. 그 병원이 참 좋더라. 그러니까 그 병원을 가시라, 이렇게 추천을 해주십니다. 그런 분 말을 듣고 이제 빨리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런 병원을 찾아가시면 되겠죠. 자, 녹내장이나 또는 황반변성 또는 황반원궁, 어디 구멍이 나는 또 그런 질병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물이 삐뚤어지게 보입니다. 자, 이런 질병도 저는 그 부위의 시신경에 피의 흐름이 나빠져서 생기는 질병이다. 자, 그러면 내가 녹내장이다. 그러면 녹내장을 최대한 진행을 느리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신경세포에 피가 잘 흐르게 최대한 우리는 힘을 써야 되겠죠. 그게 바로 눈 주변을 다 풀어주고, 눈 운동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찬물이나 따뜻한 물을 가끔씩 이렇게 자극을 주고,
그리고 푸른 숲을 많이 보고 눈을 혹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눈이 침침한데 참고 자꾸 혹사시키면 그 주변에 시신경에 피가 더 못 가서 진행이 빨라질 것입니다. 자, 쉬어주는 방법은 눈을 감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눈을 떠 있더라도 초점을 안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눈을 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해드린 말씀을 귓등으로 들으시고 눈을 혹사시키면은 반드시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시력이 굉장히 빨리 나빠집니다. 눈은 정말 중요합니다. 시력이 나빠져 보면은 이 눈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력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은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기가 눈을 얼마큼 혹사시켰는지. 시력이 과거에 무진장에 좋으신 분도 그런 혹사를 시키면 반드시 다 빠져버립니다. 자, 나이가 먹을수록 더 쉽게 시력이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눈이 침침해지시면은 바로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은 근골격과 똑같은 신경과 근육과 힘줄의 결합체입니다. 그래서 혈액 순환, 즉 피만 잘 가면은 절대 나빠지지 않는다는 것.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눈이 침침해지면은 바로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화를 최대한 막을 수가 있다. 노안을. 그리고 그걸 반전시키는 방법이 눈 주변을 풀어주고 눈 운동을 하고 눈을 충분히 쉬어주는 것이다. 자, 이야기가 두서없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